이거 하려면 오늘 밤새야 되고, 일단은 이제 자본 차익의 개념이 뭐냐면은, 미역TV 박주환입니다. 어제 폭발적으로 구독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고드렸던 것처럼 주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예금이든 뭐든지 간에 투자를 할 때 이 기초 자산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성격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식의 성질, 도대체 주식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선 주식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개념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개념이 자연인과 법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자연인은 우리처럼 사람, 하나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은 말 그대로 법으로 하나의 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과 법인이 가지는 속성 자체가 틀리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인과 법인을 구분 지은 다음에 이 법인이 이제 회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영업 행위를 해가지고 영리행위냐 비영리행위냐를 영위하느냐에 따라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지고요. 어떠한 영업행위를 영위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회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회사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형태는요, 유한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인데요. 상법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이 네 개의 각각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무한책임 사원이 있느냐 또는 유한책임 사원이 있느냐인데, 우리가 오늘 공부해볼 주식회사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회사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무한으로, 경제적이든 법적이든 무한으로 책임지는 무한책임 사원이 존재하지 않고요. 딱 내가 투자한 지분만큼의 유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 주식회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의 오너가 있는데요.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은 특정 지분율만큼을 차지하고 있겠죠. 뭐 50%면 50%. 그리고 이 주인이 이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따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주인에게 법적으로 이 주인의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일 경우에는 이 주머니가 뺏겨요. 이 주머니가 뺏기는데 주식회사에서는요,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만큼만 손실을 보면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책임의 성질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게 주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주권이 뭐냐? 이 주식을 전 회사의 주주에 대한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회사에 내가 얼마만큼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투표를 할 때 1인 1투표권을 주잖아요. 성인의 이제 조건을 충족하면 한 명에게 투표권 한 장을 줍니다. 근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주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막 지분율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몇 프로를 가지고 있으니까 몇 프로를 더 획득하면은, 아니면 우호 지분을 획득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누구를 몰아낼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주주총회,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 주주총회가 있고 임시적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가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거는 파워풀한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만큼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 주주권을 어떻게 획득하냐? 바로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만약에 그 비상장 회사라고 하면은 장외 시장에서 상장 회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라든지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은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크게 코스피, 코스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에 코넥스, 그리고 KOTC 시장이 있습니다. 이렇게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시장에서 우리가 MTS라든지 HTS라든지 뭐 증권사에 방문한다든지 해서 살 수 있는 시장이 갖추어져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이외에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회사들은 장외에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장외 거래와 장내 거래를 가장 크게 구분짓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로부터 주식을 사고 내가 누구에게 주식을 팔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이거는 장외 시장인 것이고요. 없으면은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해보셨겠지만 내 주식이 누구한테 팔렸는지, 내가 누구로부터 주식을 샀는지 알 수가 없죠. 이거를 장내시장 거래라고 간단하게 분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식 거래는 장내 거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도대체 어떠한 소득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 주식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배당 소득이고요. 두 번째가 자본 차익입니다. 이제 우선 배당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매출이 발생을 하겠죠. 매출이 발생을 하면은 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뭐 매출 원가라든지 기타 등등등의 비용을 다 제외하고 나면은 당기 순이익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당기 순이익에서 각종 또 적립금, 법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거, 임의로 적립해야 되는 각종 적립금들을 다 빼고 나면은 배당 가능한 이익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주주들에게 주식 수만큼 한 주당 얼마씩 나누어 주게 됩니다. 보통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해 주주총회에서 의사 결정이 되고요. 보통 4월 정도, 12월 말 결산법인이라고 하면은 4월 정도의 배당금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이 들어있는 증권 계좌로 현금으로 또는 뭐 주식 배당이 있다면 주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자본 차익인데요. 자본 차익은 결국에 어떻게 발생하냐? 내가 판 가격과 내가 산 가격의 차이만큼이 자본 차익입니다. 결국에는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서 결국에는 원리는 간단하죠. 내가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팔면은 이게 결국에는 자본 차익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이 회사의 적정한 가치가 얼마인가를 평가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 주식을 사도 될 것인가, 갖고 있다면 이 주식을 팔아야 될 것인가, 이 주식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적당한 가치를 받고 있느냐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가지의 가치평가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이 가치평가 방법에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 오늘 밤새야 되고, 일단은 이제 자본 차익의 개념이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있죠. 주식 시장이 이렇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내가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 지점인데, 나의 평가 모델로는 이 회사가 이만큼의 가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회사는 지금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기대 수익을 가지고 매수라는 의사결정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의 주식,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의 시장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가지의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자기 마음속에 이론 가격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사는 사람도 생기고 파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요, 주식 회사의 개념, 그리고 주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익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초자산으로 생각을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주식이고 하나가 채권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채권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어렵더라도 차곡차곡 쌓아놓고 보면은 언젠가 내가 읽었던 책하고 연결시키면서 조금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